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입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의 고3 생활과 입시 준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백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효성여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또 학종 전형을 준비를 했는지 제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생활 기록부는 교과랑 비교과로 나누어서 또 이외에도 자소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교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내신을 보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예비 고2, 고3 여러분들께는 내신을 항상 1순위에 두고 내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종 전형이라고 하지만 내신이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 또 이 내신을 가지고 학종 전형을 조금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신을 1순위에 두고 이 내신 점수를 좋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신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욱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내신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원서를 접수할 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내신 점수를 조금 관대하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의 내신의 커트라인을 살피고, 여러분들의 내신이 이 커트라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 내신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총 5학기 동안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으로 좀 큰 변동 없이 내신을 유지한 편에 속했는데요. 저의 최종 내신은 1.96, 또 주요 과목인 국영수과의 내신은 1.69, 제일 잘 쳤던 영어 과목의 경우는 1.2, 또 수학은 2.0으로 내신을 좀 받았습니다. 제 내신이 최상위권의 내신은 아니었다 보니까 저도 원서 접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일반 전형의 등급컷을 보니까 50% 합격자 내신의 50% 경우는 1.7, 또 70% 정도는 70%는 2.0 정도로 내신이 형성된 것을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제 내신인 1.96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이게 합격으로 이어진 사례였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교의 내신 자료 같은 것을 인터넷이나 학교에 배치된 자료를 통해서 각 대학의 자세한 내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할 철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내신을 조금 더 너무 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과감하게 지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셔도 충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자신의 내신 성적에 대한 자신감은 여러분들의 비교과가 어느 정도 탄탄히 받침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교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교과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기부에서 내신 부분을 뺀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저는 생기부를 준비하고 학종 전형을 준비하면서 생기부란 결국 나를 설명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원서를 접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면접관들에게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 활동의 나열이 아닌 여러 활동을 하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최대한 강력히 어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진로희망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 진로희망은 3년 동안 매년 바뀌었었는데, 법의학자, 보건의료계열, 그리고 간호학자 식으로 매년 바뀌어왔습니다. 제가 쓴 진로희망 사유를 보면요. 죽은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싶다. 사회의 소수자들과 마주하고 일하고 싶다. 간호학에 관심이 있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한다와 같이 일요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조금 일관되게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 진로 희망 사유를 읽으면 이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진로를 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읽히게끔 쓰는 것이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진로 희망 외에도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활동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인성, 학문적인 호기심, 진로에 대한 심화적인 고민이었는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각각의 예시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인성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고 또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은 소수자들의 관심을 보이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잘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또 드러난 활동이 또 봉사활동인 것 같은데요. 저는 3년 동안 총 185시간 동의 봉사시간을 했고 가장 주로 했던 활동이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이 제가 앞서 말했던 아동에 대한 관심을 조금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드러낸 활동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그 독서 동아리 모임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조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를 도우려고 했었던 활동들을 생기부에 기록을 하면서 제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학문적인 호기심인데요. 저는 주로 교과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호기심을 얻어서 이것을 제가 더 깊이 탐구해가는 방향으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심장과 뇌사로 토론 활동을 한 다음에 뇌사자가 뇌가 죽은 후에도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심장의 활동은 뇌에 있는 연수에서 지시한다라는 지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뇌사자의 심장은 어떻게 뛰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심장에 있는 동반결절이라는 기관에서 심장 박동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영어 교과 시간에 라이팅 주제였던 Nature vs Nurture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 같은 것은 어떻게 확립이 되는가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는 제가 얼마나 깊이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활동 중에서 제 호기심이 잘 드러났던 활동이 바로 동아리 활동인 것 같은데 저는 3년 동안 과학영재반 동아리에서 쭉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고안했던 실험 활동들을 한 가지씩 하면서 3년을 보냈었는데 1학년 때는 한 동영상을 보고 비뉴턴 유체라는 물질에 관심이 생겨서 이 비뉴턴 유체에 대한 탐구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또 2학년 때는 제가 1학년 때 했던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조금 발전시킨 활동을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갔었는데 바로 혈액이 비뉴턴 유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혈류의 물리적인 특성을 탐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갔던 것 같고요. 또 3학년 때는 생명과학 2시간에 배웠던 세포호흡 과정에서 산소나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유산균과 연관지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호기심에서 이어진 깊은 탐구 활동들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런 활동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사고의 깊이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탐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이제 제 진로에 대한 심화적인 고민인데 제가 4학년이 돼서 제 진로를 간호학자로서 정하고 난 후에 간호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호란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행위다라는 저의 나름의 정의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런 정의를 하고 나니까 인간이란 무엇인지 또 건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막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생기부에 기록을 했고 또 건강의 정의가 세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는 제가 간호학과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임하는지 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할 때 나의 어떤 모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이어나가시면 조금 더 어필이 되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했던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활동이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3년 동안 학종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저 또한 활동을 하면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3년 동안 총 103권의 독서를 했고, 이 독서들을 아래 3가지 유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바로 동기나 궁금증 유발, 또 근거 자료를 사용하기, 또 독서 토론의 주제로 쓰기인데요. 동기나 궁금증 유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권력의 병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그 국가들의 권력 싸움이 어떻게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와 같이 저의 진로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진로 희망 사회에 씀으로써 조금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나치의 병사들이라는 책을 읽고는 사회적 프레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어서 이것을 제가 후속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했던 인간의 본질적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과 많은 연관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방향이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특히 교과 시간에 수행평가 같은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생기면 항상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의 신뢰성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보고서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서 토론의 주제로 사용하는 건데요. 저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토론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 계급을 존재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고, 또 마키아벨리의 국가론을 읽고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었고, 또 나쁜 과학자들이라는 책을 읽고 과학이나 생명윤리 관련해서 토론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킬 수가 있었고, 또 좀 더 생기부 활동이 조금 더 풍성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국가의 경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계급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또 찾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는 또 사피엔스라는 책이 또 생각이 나서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독서 활동을 한 것을 제가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에 살려서 작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쇄적인 독서 활동을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잘 썼던 게 또 나름 어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서가 중요하고, 또 독서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회 같은 게 있을 것 그 다음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으로 대회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부터는 생기부 내용을 조금 바뀌어서 대회가 1년에 한 번씩만 기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회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회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신이 조금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팀으로 활동하는 대회인 경우는 여러분들의 협력성을 조금 많이 보여줘서 인성적인 부분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비록 대회가 이제는 많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회에 참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회를 참여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 주제들을 많이 얻게 되었고, 또 많은 디벨롭이 되었기 때문에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아무래도 생기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예비 고3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생기부가 이미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생기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기부를 포장할 수 있는 단계인 자소서를 조금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의 3가지 카테고리인 인성, 학문적인 호기심,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다 녹여냈었는데, 특히 제가 저의 진로가 3학년이 와서야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간호학과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소서에는 제가 건강이나 간호학에 집중하는 태도를 위주로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소서도 조금 많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글솜씨 같은 거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솜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밑에 있는 그림 파일이 제가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제출했던 제 자소서거든요. 자소서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수정되기 전 버전으로 자소서가 업로드가 되었었는데, 보면 이렇게 대시브 같은 문장 부호들도 이상하게 막 들어가 있고, 또 문장이 제대로 끝나지 않는 그런 문장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글을 어떻게 이쁘게 잘 써야 할지 이런 부분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특히 예비 고3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남은 겨울방학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고3 생활 때 겪게 될 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고3 생활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남은 한 학기 내신을 올리는 과정을 겪게 될 거고, 또 본격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기부도 마무리 짓는 활동을 하셔야 하고, 이제 생기부 마감이 끝난 후에는 면접이나 최저 준비를 막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원서 접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와 여러분들이 지원할 학과, 또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를 미리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해져야지 여러분들이 남은 내신이나 생기부 마무리, 또 면접 준비나 최저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2월달에 남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 어느 전형을 지원할지를 조금 정하셔야지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올리고, 또 생기부는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자소서나 추천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면접 준비나 최저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목표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예비고3 여러분들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기부나 했던 활동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학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를 결정짓고, 또 목표를 정하셔서 남은 1년 조금 더 계획적으로 보내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남은 1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